아니, 저 발레리나는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저렇게 완벽한 움직임은 처음이야. 여기 한국의 발레리나의 춤사위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라고 합니다. 작년 로잔 국제발레 콩쿠르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실력의 두 발레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3년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의 열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날, 스위스 로잔의 웅장한 무대 뒤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는 참가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주목받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스트레칭을 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에서 온 무용수, 수진과 민재였습니다.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 콩쿠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제가 그들과 같은 대회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소문으로 듣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던 순간부터 그들의 모습은 이미 다른 참가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워밍업으로 다리를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쪽에서 민재가 고요히 워밍업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공중으로 솟구치는 도약을 선보였죠.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무중력 상태인 듯 유려하고 가벼웠으며 허공에서 포물선을 그리는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주위에서 연습하던 참가자들도 그의 움직임을 멈춰서서 바라볼 정도였으니까요. 저건 대체 뭐야? 제 옆에 있던 독일 출신의 친구가 탄성을 내뱉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수진이 스트레칭을 마치고 발레 포인트 슈즈를 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정하고 평범해 보였던 그녀가 갑자기 턴 동작을 시작하더니 무려 16바퀴의 푸에테를 아무런 흔들림 없이 이어갔습니다. 매 회전마다 손끝과 발끝이 완벽한 선을 유지하며 빛나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 있던 공기가 일순간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물론 저 역시 그녀의 완벽한 균형감과 집중력에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이걸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나? 벌써 무대 같은데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수진과 민재는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길래 저런 실력이 나오는 걸까? 저는 속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편, 이미 한국 참가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며 그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춤사위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들이 발레에 담아낸 진심이 저의 시선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지를 말이죠. 그렇게 로잔의 무대는 이제 막 한국 무용수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발레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특히 제가 다니는 국립발레학교는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학교로 세계적인 무용수를 배출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발레의 기본기와 정통성을 익히며 성장해왔습니다. 언제나 교사들은 말했습니다. 예술적 표현이야말로 발레의 본질이다. 기술을 연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솔직히 아시아에서 온 발레리나들을 보며 약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뛰어난 기술이 있을지 몰라도 예술적 감정이나 무대 장악력은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죠. 단순히 빠르게 회전하거나 높게 도약하는 것이 발레의 전부가 아니라는 자신감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 도착하자마자 참가자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무용수들의 이름이 가득했고 그중 한국 참가자 2명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과 민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그저 지나치는 동양인 이름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첫날 연습실에서 그들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동양적인 고운 얼굴에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민재는 키가 크고 체격이 탄탄하면서도 움직임은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고 동작 하나하나가 세련되고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움직임엔 강렬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잔 콩쿠르 연습실은 매일같이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수진과 민재는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습에만 몰두했으며 대화하는 소리조차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한국 무용수들 말이야. 단체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서로 돕고 같이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 제 친구인 이탈리아 출신 발레리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배웠기에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려는 그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습 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에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로잔 콩쿠르의 예선 무대는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무용수들은 각자 자신만의 작품으로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했고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단 몇 분 안에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몇 달 동안 준비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노력하며 무대를 마쳤고 뒤이어 오르는 다른 참가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수진과 민재가 무대에 오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수진은 무대 중앙에 서서 첫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수진의 움직임은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손끝과 발끝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춤사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녀의 춤이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건 춤이 아니라 한 편의 시 같아. 옆자리에 이탈리아 참가자가 속삭였을 정도로 그녀의 연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무대에 오른 민재는 수진과는 또 다른 스타일로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춤은 강렬하고 역동적이었으며 도약 하나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중에서 한참 동안 머물다 내려오는 듯한 착지와 정교한 턴 동작은 그저 테크닉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민재의 연기를 보는 동안 몇 번이고 숨을 삼키며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발레일까? 기술만으로는 이런 감동을 줄 수 없을 텐데. 예선 무대가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은 그들의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재능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을 정도였죠. 대회 준비 과정에서 한국 참가자들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진과 민재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 무용수들은 연습 중에 서로를 돕고 때로는 함께 안무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민재가 수진의 동작을 세심하게 봐주고 수진이 민재에게 턴의 각도를 조언하는 모습은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가의 무용수들을 망설임 없이 도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여긴 각자 경쟁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환경에서는 연습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의 교류는 최소화했고 심지어 동료가 나보다 잘하면 질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재는
마치 서로의 연습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지 기술이 아닌 무엇인가 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에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바로 한국의 방식일까? 왜 우리는 저런 방식으로 연습하지 않았던 거지? 한국 참가자들의 팀워크와 연습 태도는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갈등과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로잔 콩쿠르의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작은 실수 하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초조해 보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수진과 민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묵묵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사를 기다리며 리허설 순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스페인 출신 참가자 이사벨이 안무 도중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연습에 집중하느라 이사벨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수진이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수진은 그녀의 발목을 조심스레 살펴보고 가까운 곳에서 의자를 가져다 주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민재도 상황을 보고 다가오더니 그녀가 연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쟁자에게 왜 저렇게까지 친절하게 행동하는 걸까?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갈등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 리허설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작품이었기에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중앙에서 중요한 피르엣 동작을 시도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주변 참가자들의 눈길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후 저는 복도로 걸어 나오며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수진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방금 내 춤에서도 감정이 정말 잘 드러났어. 그 말은 마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녀는 나의 경쟁자인데. 그녀는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수진과 민재의 모습은 제게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점점 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습 태도, 서로를 돕는 모습,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에게까지 진심을 다해 배려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마냥 좋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돋보일수록 그들만큼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투를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이 점점 더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참가자가 대회 분위기를 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발레리노 아야코는 이미 대회 전부터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문 가문 출신으로 언제나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때로는 오만함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 무용수들 말이야. 너무 친절한 척하지 않니? 사실 그런 게 다 전략일 수도 있어. 아야코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수진과 민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며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겠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 저 역시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정말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들의 태도가 의도가 아니라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무대를 위해 묵묵히 준비하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만을 위한 연습에 매달리며 다른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단지 춤을 잘 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춤에 진심과 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점점 저의 고정관념과 오만함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갈등은 점점 새로운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제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잔 콩쿠르의 마지막 리허설 날 모든 참가자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참가자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최선을 다짐하며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한 명으로 오늘의 리허설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대 뒤에서의 준비가 대회 본선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자신의 차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다가오자 민재는 차분히 워밍업을 하며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작스럽게 한쪽 발목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주위에서 놀란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재의 얼굴엔 분명한 고통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수진이 달려가 민재를 부축했습니다. 심사위원과 대회 스태프들까지 몰려들어 상황을 확인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연습을 계속하겠습니다. 모두가 그의 결정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수진에게 속삭이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냥 포기할 수 없어. 민재는 고통을 무릅쓰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턴 동작을 다시 연습하는 신용을 하며 주변을 안심시키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발목을 돌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응원했습니다. 민재, 내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나도 알아. 하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재를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분명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히 완벽한 동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이 무대를 진심으로 준비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의 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연습을 넘어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우정이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 연습에 몰두해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재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경쟁의 틀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연대와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저는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재, 괜찮아? 부상 때문에 대회에 지장이 생기진 않겠지? 그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충분히 힘든 시간도 많았으니까 오늘도 그냥 그중 하루일 뿐이야. 그의 말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민재의 곁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야. 우리가 무대 위에서 얼마나 진심을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말은 제게 엄청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상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춤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목표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연습실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피했겠지만 저는 점점 수진과 민재를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춤을 이야기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함께 연습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발레는 단순히 기술과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배우며 만들어가는 예술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수진과 민재는 단순히 뛰어난 발레리나와 발레리노가 아니라 발레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국 무용수들은 정말 특별해. 그들의 춤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이 모두를 사로잡아 어느덧 이런 이야기가 참가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경쟁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고 제가 발레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저는 비로소 발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잔 콩쿠르가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재의 태도와 행동은 단지 경쟁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춤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습과 태도를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무대 위에서나 연습실에서 늘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실수 하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연습하면서도 동료들의 동작이나 연습을 지나치지 않고 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 번 더 해볼래? 내 턴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거침없이 조언을 건네며 진심으로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민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발목 부상의 고통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 그의 말은 그저 본인만을 위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춤의 진정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춤에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였습니다. 발레는 단지 몸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아니야. 진심을 담을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 그것이 수진과 민재를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콩쿠르 연습이 끝나고 대회장 근처 카페에서 수진과 민재와 함께 차를 마시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대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점점 더 그들의 생각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노력과 성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예의도 마찬가지고. 수진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춤을 시작한 계기와 가족과 스승들에게 배운 가르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겐 최선을 다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야. 그리고 무대 위에서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연습실에서도 항상 정직하게 임해야 해. 그녀의 말은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종종 연습을 지루하게 느끼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무대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데만 집중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재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연습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춤을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민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배워. 그래서 서로를 돕는 걸 당연하게 여겨.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나만 잘 되기를 바랐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이기기만을 원했지. 그래서 항상 긴장 속에 살아왔던 건지도 몰라. 그날 이후 저는 발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상을 받기 위한 춤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진과 민재는 단순히 뛰어난 무용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의와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로 주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춤은 내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한국 무용수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발레 기술의 차원을 넘어 저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는 이제 제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재를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앞으로 발레를 대하는 태도의 중심이 될 것이라 느꼈어요. 로잔 콩쿠르의 결선날, 대회장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이제 그들의 노력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마지막 점수를 매기며 결과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차례로 무대를 떠올렸습니다. 수진과 민재의 무대는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콩쿠르의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민재와 수진 모두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재와 수진이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고개를 숙여 겸손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만이 아닌 깊은 성취감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수상자로 호명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춤을 준비했고 무대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박수를 치며 수진과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수줍게 웃으며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무대를 채운 우아함과 감정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야. 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참가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춤은 단순한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을 때 저는 예상 외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진과 민재가 걸어온 길과 그들의 춤에서 느껴졌던 진정성을 떠올렸습니다. 수상자로 이름이 불리지 않은 참가자들 중 몇몇은 아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과 민재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진심으로 축하해. 수진과 민재는 저의 축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도 자신이 무대에서 보여준 모든 것을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말 달랐습니다. 결과에 대해 자만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이 쏟아온 노력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결과만을 쫓으며 살았어. 내가 춤을 사랑했던 본질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수진과 민재의 춤은 단순한 발레 기술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진정성, 그리고 그들의 삶과 노력이 담긴 한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국 무용수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만으로 여기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야. 진심이 담길 때 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이것이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과 민재처럼 춤에 대한 진심과 성실함을 제 삶에 녹여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경쟁자를 질투하거나 결과만을 쫓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춤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무용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콩쿠르가 끝난 후 저는 수진과 민재에게 한국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하게 춤을 대할 수 있니?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력과 배려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함께 성장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야. 무대를 위한 노력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관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춤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수진과 민재가 그랬던 것처럼 제 춤에 진심을 담아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싶었습니다. 로잔 콩쿠르 이후 수진과 민재의 이름은 대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발레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무용수들이 정말 놀라워. 그들의 춤에는 뭔가 특별한 감동이 있어. 어느새 모두가 그들의 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성공이 마치 제 일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단순히 대회에서 입상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아름다움과 그들의 가치관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진정한 춤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수진과 민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용수가 될 거야. 춤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들의 춤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무대의 일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로잔 콩쿠르가 끝난 지 몇 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회를 마친 뒤에도 수진과 민재가 제게 남긴 감동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발레리노와 발레리나로서 훌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 한국적 가치관, 그리고 함께 성장하며 노력하는 자세는 제 춤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하거나 그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발레와 삶에 대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과 언어, 사람들로 가득 찬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신선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수진과 민재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정말 한국에 온 거야. 그들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러 한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수진과 민재는 자신의 스승님이 운영하는 발레 마스터 클래스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한국 발레 교육의 색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발레는 움직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스승님은 이렇게 말하며 발레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수진과 민재의 춤에서 느꼈던 깊은 울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수진과 민재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한옥마을의 고요함, 그리고 전통음악이 울려 퍼지는 국악 공연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소소한 배려와 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발레 연습 중 제가 발목이 약간 뻐근하다고 했을 때 민재는 연습을 멈추고 한의원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제 발목을 조심스럽게 진단하며 뜨끈한 한약 찜질로 치료해 주었고 수지는 연습실로 돌아오는 길에 따뜻한 생강차를 사다 주었습니다. 클레어, 우리에게는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야 좋은 춤을 출 수 있거든. 그들의 배려는 춤에 대한 진지한 만큼이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발레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단지 춤의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춤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관객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스승님은 제게 조언했습니다. 클레어, 내 춤은 이미 아름답지만 진심을 더하면 더 빛날 거야. 춤으로 너 자신을 보여줘. 그 말은 제 춤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지 테크닉을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춤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수진과 민재는 저를 한국의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회 이후의 시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레어, 이제 너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 너도 우리의 춤 철학을 배웠으니까.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너는 단지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길을 걷는 동료야. 내 춤이 전 세계에 더 큰 감동을 줄 거라고 믿어. 그들의 말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장을 넘어 춤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동안 느꼈던 감정과 깨달음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노력과 겸손, 그리고 진심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야. 로잔 콩쿠르에서 수진과 민재를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제게 이런 가르침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돕고 진심을 담아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무용수들이 제게 보여준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르침은 이제 제 춤과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무대에 설 때 이 깨달음을 담아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수진과 민재가 그러했듯이 저 역시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춤을 추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발레를 배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삶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수진과 민재, 그리고 한국 문화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가길 바랍니다. 노력과 겸손,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응원이자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